시작할게요. 어, 그래서 이제 시스템 프로그래밍이 그럼 뭐냐? 이제 지금까지는 우리가 뭘 봤죠? 컴퓨터 프로그래밍이 뭐냐를 이제 살펴봤는데, 그럼 이 시스템 프로그래밍은 뭐냐? 시스템 프로그래밍은 뭐냐를 한번 좀 생각을 해봅시다.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소프트웨어를 소프트웨어 용어가 좀 약간 헷갈릴 수 있는데 소프트웨어와 프로그램을 여러분들이 지금은 그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소프트웨어를 보통 우리가 뭐 그냥 얘도 그냥 프로그램이구나라고 일단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프로그램. 그래서 이 소프트웨어를 우리가 보통 나눌 때 우리가 보통 어떻게 나누냐 하면은 보통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와 시스템 소프트웨어로 보통 구분을 해요. 전공인 학생들은 이 부분이 좀 익숙할 거고 전공이지 않은 학생들은 도대체 뭐야? 소프트웨어는 소프트웨어지 뭐 어플리케이션은 뭐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자,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는 이 디자인됐는데 결국은 어떤 스페시픽한 작업을 하기 위한 이 소프트웨어를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라고 그러고 시스템 소프트웨어는 이 어떤 플랫폼이에요. 플랫폼인데 어떤 플랫폼이냐 하면 이 다른 소프트웨어의 실행을 도와주는 어떤 이 플랫폼 또는 소프트웨어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플리케이션 이런 게 있죠. 뭐 여기 보면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 뭐 이게 아마 액세스 데이터베이스와 비슷한 것 같아요. 뭐 이 다양한 물론 여기 이제 게임도 포함되겠죠. 게임 또는 뭐가 있을까요? 또는 어, 카카오톡도 어플리케이션이겠죠. 카카오톡은 문자를 주고받기 위한 어떤 특정한 일을 하는 거죠. 스페시픽한 타스크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시스템 소프트웨어는 지금 여기서 보는 것처럼 운영체제, 디바이스 드라이버 아마 여러분들이 이 용어가 저 용어가 뭐지? 라고 하는 친구들도 분명히 있을 건데 일단 이런 용어를 한번 봅시다. 펌웨어, 유틸리티, 프로그래밍 랭귀지, 트랜스레이터 이와 같은 다양한 소프트웨어를 우리는 시스템 소프트웨어라고 해요. 근데 이런 소프트웨어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눈에 잘 보이지도 않고 식별하기 힘들 거예요. 근데 대표적인 시스템 소프트웨어는 운영체제를 대표적인 시스템 소프트웨어거든요. 여러분들 그 대표적인 운영체제는 우리가 이제 배울 리눅스가 운영체제가 되겠죠. 대표적인 뭐 리눅스 또는 윈도우 또는 맥OS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운영체제죠. 근데 가만 생각해 보면 리눅스나 윈도우즈는 우리가 어떤 작업을 하기 위한 소프트웨어가 아니고 뭐죠? 이런 어플리케이션들이 잘 수행할 수 있게끔 뭐예요? 도와주는 소프트웨어예요. 도와주는 소프트웨어. 자, 그래서 이 소프트웨어를 카테고리로 나누면 크게 보면 어플리케이션과 시스템 소프트웨어가 있고 그래서 이 도와주는 소프트웨어를 시스템 소프트웨어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방금 우리가 아까 조금 전에 봤던 이 컴파일러 그리고 링커 이와 같은 것들도 결국은 프로그램 실행을 도와주는 이런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도 결국은 이 시스템 소프트웨어. 그래서 소프트웨어는 시스템 소프트웨어,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를 나누는구나로 일단 좀 이해를 하고 자, 그리고 그럼 도대체 시스템 프로그램은 뭐냐? 만드는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프로그래밍하는 액티비티를 우리가 시스템 프로그래밍이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운영체제 커널과 시스템 라이브러리를 직접 호출하는 소프트웨어라고 보통 얘기를 한다. 또 큰 범주로 보면 운영체제를 만드는 일도 시스템 프로그래밍이에요. 또는 컴파일러를 만드는 일도 시스템 프로그래밍이에요. 근데 우리가 운영체제를 만들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죠. 우리 이번 학기 때. 그렇게까지는 힘들고, 어, 이, 이번 학기에 우리가 살펴보면 운영체제나 시스템 라이브러리를 직접 호출하는 소프트웨어를 우리는
이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일을 우리는 이 시스템 프로그래밍이라고 우리는 얘기를 할 거고, 지금 그리고 시스템 소프트웨어의 예를 들어보면 뭐 쉘이나 텍스트 에디터, 쉘이 뭔지 조금 이따가 봅시다. 텍스트 에디터는 그 메모장이죠. 메모장. 방금 얘기했던 컴파일러, 디버거 이와 같은 다양한 이런 것들은 다 보통 시스템 프로그래밍이고, 결국은 이런 것들을 만드는 일을 하는 게 시스템 프로그래밍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어, 아주 거창하게 나는 이런 거 만들 준비가 안 됐는데라고 여러분들 생각할 수도 있겠죠. 물론 우리가 이런 것들을 당장 만들지는 않을 거예요. 당장 만들거나 그러기는 힘들 거고, 어, 이런 것들을 만들기 위한 우리는 뭐 좀 사전 작업, 그뭐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내용들 이해해야 될 내용들을, 기본적인 내용들을 좀 배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컴퓨터 자원을 활용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할 건데, 어, 운영체제에, 운영체제가 제공하는 그 기능을 활용하는 프로그램, 아직까지 크게 와닿지는 않죠. 좀 더 뒤에 한번 가봅시다. 그리고 이제 뭐 뒤에는 컴퓨터 시스템이라고 보통 우리가 얘기를 하면 이런 것들을 보통 컴퓨터 시스템이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이, 이 안드로이드도 컴퓨터죠. 휴대폰도. 음. 컴퓨터가 결국은 입출력 장치가 있고 계산할 수 있으면 컴퓨터라고 보통 다 얘기를 해요. 음. 그래서 한마디로 이런 컴퓨터 자원을 우리가 사용하는 프로그래밍을 만들 거예요. 뭐 사실 어플리케이션도 뭐 컴퓨터 자원을 사용을 하긴 하지만 이 부분은 그냥 참고로만 보면 될 것 같아요. 컴퓨터 시스템 이런 게 있다. 뭐 잠깐 생뚱맞지만 시를 하나 한번 좀 살펴봅시다. 생뚱맞지만 이 컴퓨터 프로그램 생애에 대해서 시를 한번 좀 보면, 이 뭐 시는 내가 만든 시가 아니고 이 다른 교수님이 만들어둔 시를 한번 좀 가져와 봤어요. C 언어와 프로세스라는 이뭐 시가 있는데, 어, 그 이제 지금 뭐라고 해야 되나? 얘가 지금 시예요, 시. 어, 아주 공학적인 시죠. 아주 공학적인 시고. 시를 한번 읊어볼까요? 그 내가 작성한 C 프로그램은 컴파일 되어서 링크 과정을 거쳐서 수행 가능한 프로그램 파일로 만들어져서 어느 특정한 디렉토리에 위치하게 되리니, 내가 쉘을 통해서 이를 수행시키면 결국 하나의 프로세스가 되어 수행되리라. 이 시는 내가 이름을 지었는데 컴퓨터 프로그램 생애라는 시예요. 이 하나의, 그러니까 이 시 하나에 아주 함축적인 함축적인 이 컴퓨터 프로그램이 실행되고 종료되는 큰 하나의 생애가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잘 이해하면 여러분들이 컴퓨터 프로그램을 뭐라고 해야 돼? 컴퓨터 실행이나 이런 부분들을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이 내용에 대한 백그라운드, 그러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아주 깊이 있게 이해를 하면 여러분들이 컴퓨터의 전문가로 다가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게 뭐 겉으로 보기에는 몇 줄 안 되는 프로그래밍이지만, 이 몇 줄 안 되는 C라고 볼 수 있지만, 이게 내포하고 있는 의미가 아주 많아요. 함축적으로 아주 많아요. 그래서 이 문구 하나하나, 이 한 줄 한 줄을 여러분들이 음미하면서 이 한 줄 한 줄을 의미하는 내용을, 백그라운드, 그러니까 이 내용들을 다 제대로 이해한다면 결국은 여러분들 컴퓨터 전문가로 거듭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도대체 뭘 의미하는지를 이번 학기 때 저랑 같이 한번 파봅시다. 얼마나 깊이 있게 팔 수 있는지는 여러분들하고 나하고 이제 한번 진행을 해보면서 살펴보면 되게 좋을 것 같고, 이 시에 대해서 조금 내용을 한번 보면, 이 컴퓨터 프로그램은 여러분들이 보통 아기가 출생을 할 때 그 출생을 하기 위해서는 그 엄마 뱃속에 태아 상태로 존재를 하고 있죠. 그래서 태아 상태로 존재하는 그 아기를
프로그램이라고 이해를 하면 되고, 근데 그 아기가 이제 어느 특정한 시점이 되면 출생을 하겠죠. 출생을 하게 되고, 출생을 하게 되면 그 아기는 이제 세상에 나와서 실제로 자기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게 되죠. 그때부터는 우리는 그 아기가 나온 이후부터는 프로세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프로그램은 하드디스크에 저장되어서 수행 가능한 하나의 파일을 우리는 프로그램이라고 얘기를 하고, 근데 이 파일을 누군가가 여러분들이 실행시켜준다. 실행한다는 게 뭐 더블 클릭을 하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명령어 라인에서 그 타이핑을 해서 실행을 시켜줄 수 있겠죠. 그 실행을 하는 시점이 되면, 실행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얘는 이제 프로세스가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험난한 세상을 이제 살아 나가게 되는 거죠. 이 프로그램은 이 뭐 때때로 원시 코드를 프로그램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 컴파일과 링크가 끝난 실행 가능한 파일을 의미하고, 프로세스는 CPU에 의해서 수행되고 있는, 그러니까 실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을 프로세스라고 우리는 얘기를 한다. 그리고 이 프로세스를 실행시킬 때 보통 뭐 쉘도 관여하게 되고, 이 뭔지는 조금 이따 설명합시다. 뭐 LS와 같은 명령어, LS도 결국은 하나의 우리가 실행을 해서 명령어고, 그게 프로세스 실행도 되기도 하고, 보통 우리가 컴파일한 실행 파일, 이 실행 수행 파일은 프로그램을 A.out이라는 프로그램이 만들어지고, 이 만들어진 파일은 우리가 실행할 수 있다. 실행하면 프로세스가 된다. 보통 여러분들이 컴파일을 하면 아마 여러분들이 윈도우 환경에서 컴파일을 많이 한 친구들은 이 A.out이 뭔지 아마 지금 와닿지 않을 수가 있는데, 뭐 상관없어요. 지금 뭐 그냥 무시해도 괜찮아요. 근데 이제 리눅스 환경에서 여러분들이 컴파일을 많이 해본 친구들은, 이제 우리가 해볼 거니까 뭐 뭐라도 상관없어요. 컴파일 해본 친구들은 컴파일해서 나온 파일이 A.out이라는 파일이 컴파일해서 나온다. 오케이. 근데 이제 프로그램이 하나 이제 보통 만들어지면, 프로그램은 보통 어떤 구성이 있냐면, 내가 작성한 코드가 있고 내가 작성하지 않은 코드가 있어요. 프로그램 안에는. 음. 내가 만든 프로그램 중에는 내가 짠 것도 있고 내가 짜지 않은 것도 있고, 내가 작성한 코드는 사용자 프로그램 코드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 내가 만든 거 아닌데 근데 그 프로그램 안에 포함되어 있을 때도 있어요. 자, 그런 것들은 우리가 라이브러리 함수 또는 라이브러리 함수도 있고, 시스템 호출도 여기 포함되어 있어요. 시스템 호출 포함되어 있어요. 그림으로 한번 봅시다. 어, 내가 만든 코드는 사용자 프로그램이라고 보통 아까 얘기한다고 했죠. 내가 작성한 코드, 내가 짠 코드. 근데 내가 짜지 않았는데도 내 프로그램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자, 그런 것들은 우리는 라이브러리 루틴. 예를 들어서 printf가 라이브러리 루틴이게 되겠죠. 이 라이브러리 루틴도 내 프로그램 안에 포함되어 있고, 또는 이 시스템 호출도 내가 작성하지 않은 코드인데 내 프로그램 안에 어, 이게 포함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이 시스템 호출 함수가 이 전체적인 코드가 다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만, 일단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게 여러분들한테 조금 편할 거예요, 이해하기가. 그림으로 살펴보면 자, 이 그림이 여러분들이 아마 뭐 크게 와닿지 않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만든 코드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만들지 않은 라이브러리 함수 안에 있는 코드도 있고, 그리고 또는 이 리눅스 커널 안에 있는 함수들이 여기에 포함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포함된다기보다는 리눅스 커널 안에 있는 함수를 우리가 바로 사용할 때도 있어요. 자, 그래서 오케이. 어쨌든 이와 같이 이제 프로그램이 구성된다, 보통 구성된다.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내가 만든 코드가 여기 있고, 근데 내가 만든 코드가 있는데, 어, 여러분들이 만든 코드 안에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read라는 어떤 함수를 호출하면 이 함수는
어, 내부적으로는 이 시스템 호출 지금 뭔지 잘 몰라도 괜찮아요. 시스템 호출은 어, 이 운영체제 안에 있는 함수 일부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운영체제 안에 있는 거고, 오케이, 운영체제 안에 있는 함수고, 그 이 함수를 이렇게 불러서 또 실행을 해줘요, 보통. 어, 그래서 이렇게 보통 누군가 호출하고, 또 이렇게 내부적으로 호출하고. 이 구체적인 내용은 여러분들 몰라도 상관없어요. 지금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아니에요. 어쨌든, 이 사용자 프로그램이, 뭔지 모르겠지만, 이 운영체제 안에 있는 함수도 또 이렇게 가져다가 쓸 수도 있구나 정도까지만 이해를 합시다. 결국은 사용자 프로세스가 라이브러리 함수를 이용해서 이 라이브러리 함수가 이 운영체제 안에 있는 함수도 이렇게 사용할 수도 있다. 시스템 호출은 종류별로 좀 구분을 해보면, 잠깐만요. 이렇게 시스템 호출은 종류별로 구분을 해보면 좀 다양한 종류들이 있어요. 뭐 이런 다양한 종류들이 있는데, 이 종류들이 있다는 정도까지만 알고, 이번 학기에 여러분들하고 나하고 이런 시스템 호출이 어떤 게 있는지를 살펴보고, 이 시스템 호출을 나랑 같이 한번 이용해보는 그런 과정을 좀 거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있구나. 그냥 한번 쭉 여러분들이 그냥 쭉 살펴만 보세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기다리는 게 또 있고, 뭐 신호를 기다리는 것도 있고, 함수를 호출하기도 하고, 파일을 읽고 쓰는 것도 있고, 이런 다양한 일들을 좀 해보는 일들이 시스템 호출인데, 이런 것들을 이번 학기에 이제 저랑 같이 한번 살펴볼 거예요. 어, 잠깐만요. 그리고 오늘 첫 시간이라서 너무 많이 나가면 여러분들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아서 이 정도만 오늘 진도를 나가고, 리눅스 시스템의 역사나 리눅스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진도를 좀 나가고. 근데 이제 우리가 일주일에 주에 한 시간만 주에 한 번만 우리가 그 3시간 연속으로 수업을 진행을 하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또 보게 되는데, 이제 그 사이에 여러분들은 뭘 해야 되냐 하면 과제를 좀 내줄게요. 과제를 내줄 건데,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냐 하면, 음, 음, 이 리눅스 개발 환경을 여러분들이 구성을 좀 해야 돼요. 자, 이 슬라이드가 아마, 잠깐만, LMS 지금 이 슬라이드 올라와 있나요, 혹시? 내가 아까 슬라이드를 올린다고 올렸는데, 아마 이 슬라이드가 올라가 있어요. LMS에. 슬라이드 올라가 있고, 여러분들은 이 리눅스 개발 환경 내용을 좀 살펴보고, 리눅스를 설치를 하세요. 리눅스를 설치를 하는데, 어디다 설치를 하냐면, 여러분들 컴퓨터, 아마 그 설치해보지 않은 친구들 아마 도대체 어떻게 설치해야 돼라고 궁금해할 수도 있는데, 이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 설명을 해놨어요. 설명해놨는데, 어, 물론 인터넷으로 구글 검색으로 가상 머신에 우분투 설치라고 이렇게 타이핑을 해서 검색을 해보면 다양한 사람들이 블로그에다가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어요.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고, 물론 이 슬라이드에 있는 내용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대로 이렇게 보면 되는데, 어디다가 설치를 할 거냐면, 우리는 가상 머신에다가 설치를 할 거예요. 여러분들 뭐 리눅스도 그뭐 노트북이나 PC가 있을 거예요. 노트북이나 PC 위에다가 리눅스를 설치를 할 건데, 여러분들 지금 보통 대부분 윈도우나, 물론 여러분들이 지금 리눅스를 여러분들이 데스크탑 환경으로 쓰고 있으면 따로 설치를 할 필요 없지만, 대부분 학생들이 윈도우나 맥 운영체제를 사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윈도우나 맥 운영체제 위에다가 가상화 소프트웨어를 하나 설치를 해야 돼요. 그리고 그 가상화 소프트웨어 위에 가상 머신, 그러니까 한마디로 가짜의 컴퓨터를 하나 설치를 할 거예요. 뭐 여러분들이 이제 컴퓨터를 설치한다는 게
컴퓨터를 돈 주고 사야 되잖아요. 근데 뭐 돈 주고 사는 게 아니고 가상의 컴퓨터, 가짜의 컴퓨터, 버추얼 컴퓨터를 하나 만들 거예요. 그 버추얼 컴퓨터를 만들고 그 버추얼 컴퓨터 위에다가 리눅스를 설치할 거고 그 리눅스 설치하는 내용을 어디에다가 이, 이 슬라이드에 아주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저기 뭐라고 해야 되나, 가상화 소프트웨어에서 보통 방금 얘기했던 이 가상화 소프트웨어는 종류가 몇 가지 있어요. 아주 대표적인 종류가 어, VM웨어라는 회사에서 만든 가상화 소프트웨어가 하나 있고, 근데 얘는 이제 돈을 주고 사야 되거나 또는 뭐 일반 사용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버전을 제공하기도 하는데, 우리는 버추얼박스라는 공개된 소프트웨어를 사용을 할 거예요. 오라클이라는 회사에서 만든 가상화 소프트웨어이고, 이 가상화 소프트웨어는 여러분들이 공짜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어요. 공짜로 다운로드를 받는 방법들도 여기 다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공짜로 다운로드 받아서 어디에다가 이 버추얼 박스를 설치를 합시다. 설치를 하고, 그리고 리눅스 운영체제를 다운로드 방법도 여기 이제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방법대로 설명을 쭉 따라가 보고 설치를 하면 되고, 그래서 가상 머신을 어떻게 만들고 설치를 할 때는 또 어떻게 설치를 하고, 이와 같은 내용들이 쭉 있으니까 이 내용들을 그대로 따라서 쭉 해서 쭉 설치가 다 되면 뭐 오케이, 뭐 설치가 다 되면 여기 뭐 내용 나와 있지 하면은 안 나오는데, 뭐 재시작해서 여러분들이 부팅해서 날라와 보면 될 것 같고, 설치가 다 되고 나면 아까 앞에서 내가 얘기했던 통합 개발 환경 중에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리눅스에다가 좀 설치를 하면 여러분들이 또 우리가 코딩할 때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두 가지를 해야 되겠죠. 리눅스 설치하고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까지 설치하는 것까지 해서 여러분들이 이번 주 과제가 될 것 같아요. 과제